북미에서 일찌감치 화제였던 데어데블을 이제야 봤습니다. 어떤 분께서 몇 번이나 간곡하게 리뷰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센스8를 먼저 보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센스8는 시즌 막판으로 가기까지 지루한 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반면에 데어데블은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혹시 제목만 보시고 얘를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당연히 벤 애플렉이 주연한 영화가 아니라 찰리 콕스가 주연한 드라마 버전의 데어데블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작품은 비교를 불허합니다. 영화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드라마에게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데어데블은 이 영화와 필적할 수 있을 만큼 재밌었습니다. 사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한 가지 궁금하고도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캐릭터 중에서 하필 데어데블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한 차례 영화로 크게 말아먹은 걸 이제 와서 수습하겠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시정잡배에 불과했습니다. 오프닝을 봤을 때부터 감이 오더군요. 이건 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종종 오프닝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유심히 듣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오프닝을 결코 가볍게 만들지 않거든요. 이 얘긴 나중에 이어서 하고 짧지만 의미심장한 오프닝을 지나서 1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왜 마블이 데어데블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금세 알겠더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고 이걸 깨닫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마블은 마블입니다. 맹세코 마블 빠돌이 행세를 하고 싶진 않지만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DC에게 밀리는 양상이었던 것이 데어데블로 시작해 조만간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할 말이 많은 작품입니다. 이걸 다 하자면 20분으로 꽉 채운 영상을 3편은 만들어야 하지만 완성하기 전에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하되 만드는 저도 그렇고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오랜만에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데어데블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어벤져스 1편에서 봤던 뉴욕 사태 이후고 드라마에서 종종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등의 캐릭터를 언급하는 대사도 있습니다. 이외에 마블의 다른 영화 또는 드라마와 연결된 여러가지 떡밥이 있지만 모두 다 얘기하긴 어려우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좋은 글을 많이 남기셨을 거예요. 당분간 영화 속 히어로들이 데어데블에 실제로 등장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같은 세계관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괜히 직접적으로 다른 히어로들과 엮으려 했다가는 데어데블이라는 캐릭터와 드라마의 성격이 자칫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이죠. 당분간은 하나의 세계관에 속한 채 수평으로 나란히 달리지만 영화는 영화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데어데블도 영화로 제작될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그때 가서 절묘하게 융화시키면 됩니다. 더군다나 마블은 영화의 어벤져스처럼 드라마에서도 디펜더스라고 하는 히어로 집단을 별개로 완성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어데블을 필두로 제시카 존스와 루크 케이지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를 연이어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었죠. 데어데블 시즌2에서는 퍼니셔와 엘렉트라가 합류하는 것도 확정됐습니다. 이 드라마들을 거치면 궁극적으로 디펜더스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판 어벤져스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마블은 지면 매체인 코믹스의 세계를 영화에 이어 드라마로까지 확장해서 영상 매체로 구현하려는 야심을 실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나중에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다가 디펜더스까지 더해서 어떻게 수습할지가 궁금하네요. 왜 데어데블을 극찬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블에겐 있지만 DC에겐 없는 게 뭘까요? 이 문제의 답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DC에는 있는데 마블에겐 없는 것 하나는 뭘까요? 셋을 셀 동안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배트맨입니다. 물론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도 없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트맨이라는 히어로가 가진 성격과 맞설 수 있는 캐릭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나마 DC가 마블과의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말한 성격의 정의는 여러가지 방향에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이고도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히어로로서 배트맨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마블의 히어로는 모두 국가적이거나 지구적이고 또는 더 나아가 우주적인 히어로였습니다. 모두 무시무시한 악당들을 상대로 국가와 지구 그리고 우주를 구하는 스케일이 큰 히어로였습니다. 마블에서 가장 현실적인 히어로라고 볼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조차도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악당들과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트맨처럼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싸우는 히어로는 없었습니다. 마블에 있던 이 공백을 데어데블이 아주 훌륭하게 채웠습니다. 현실성과 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히어로 영화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마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데어데블의 윌슨 피스크를 비교했을 때 진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악당은 단연 후자죠. 그런 의미에서 데어데블은 히어로 영화의 범주보다는 범죄 드라마에 더 가깝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히어로 영화의 탈을 쓴 정치 스릴러였던 것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도 뛰어나서 제목과 캐릭터의 이름을 바꾸면 데어데블이 원작이라는 사실을 지워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마블이 데어데블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같은 세계관 아래에 두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어데블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단지 세계관을 공유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쪽 세계에도 토르와 헐크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종속시킨 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데어데블은 슈퍼히어로가 활약하고 있는 세상의 이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그 어떤 히어로 영화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어데블이라는 드라마는 어벤져스를 비롯한 영화들이 쌓은 발판을 토대로 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예로 윌슨 피스크를 중심으로 한 악당 조직은 어벤져스와 치타우리 종족이 싸웠던 전투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받고 덕분에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벤져스가 치타우리 종족을 물리치며 세상은 구했을지 몰라도 사회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더 악으로 물들이게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일조한 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마블에는 국가적이고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히어로는 있어도 배트맨 같은 히어로는 없다고 했었죠. 마블에서의 그 역할을 드디어 데어데블이 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데어데블은 배트맨처럼 사회적인 히어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왜 데어데블과 배트맨 같은 사회적인 히어로가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 한쪽에서는 상점을 털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고자 일어선 시위자들이 어벤져스의 이야기라면 그 혼란을 틈타서 무력을 드러내며 상점을 털어가던 파렴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데어데블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절대 과잉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데어데블의 현실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상세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어데블은 원작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아버지가 권투선수였고 아들을 위해 기꺼이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데어데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까지 모두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여자라고 하면서 맷 머독의 연인이자 암살자인 엘렉트라를 살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데어데블로 활동하고 있을 때 만난 걸로 나왔지만 드라마에서는 원작과 동일하게 대학 시절에 만난 걸로 설정했습니다. 엘렉트라는 데어데블에 이어 영화로도 제작됐었는데 제니퍼 가너가 연기했었다는 것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엘렉트라를 연기할 배우는 G.I. 조e2의 징크스였던 엘로디 융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스네이크 아이와 함께 절벽에서 멋지게 싸웠던 걸 기억하시겠죠? 맷 머독의 절친이자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인 포기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비교하면 비중이 훨씬 커졌고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포기 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훈한 남자입니다. 영화에서 포기를 연기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언맨 1편과 2편의 감독인 존 패브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존 패브로는 원래 배우 출신입니다. 데어데블의 경우는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벤 애플렉이 배트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왜 그 많은 팬들이 당장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분노했을까요? 드라마에서 맷 머독을 연기한 찰리 콕스가 벤 애플렉과 비교해 부족한 건 키밖에 없습니다. 데어데블만 놓고 보면 나머지 모든 면에서 찰리 콕스가 월등합니다. 특히 연기는 윌슨 피스크로 나온 빈센트 도노프리오와 더불어 박수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데어데블의 능력도 영화보다 드라마가 더 뛰어납니다. 시각을 잃은 대신 나머지 감각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건 동일한데 그 능력의 정도에서는 드라마 버전의 데어데블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심지어 영화에서는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드라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여러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리면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원작은 작가에 따라서 능력치가 들쑥날쑥이라서 영화도 그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윌슨 피스크는 원작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이 역시 원작에 따라서 설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네요. 아버지를 직접 죽였다는 것은 원작의 일부와 동일합니다. 암흑가의 보스라는 것만은 원작과 영화 그리고 드라마가 모두 같습니다. 영화에서 마이클 클락 덩컨이 연기했던 캐릭터와 드라마에서 빈센트 도노프리오가 연기했던 캐릭터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드라마에서는 킹핀이라는 닉네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윌슨 피스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어데블 시즌1은 맷 머독이 비로소 데어데블로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윌슨 피스크도 킹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즌1의 마지막 편은 윌슨 피스크도 자신의 자아를 찾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킹핀이라는 이름을 쓸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요컨대 시즌1은 맷 머독과 윌슨 피스크의 성장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자로 등장하는 벤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캐런, 데어데블을 치료해주는 클레어, 그리고 윌슨 피스크의 연인인 바네사 등 대부분은 원작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입니다. 모두 조연이지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맷 머독과 윌슨 피스크는 물론이고 데어데블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캐릭터들입니다. 맷 머독과 윌슨 피스크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로 본 데어데블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